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음미입니다. 11월 3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지지부진하죠. 많은 개인들이 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을 겁니다. 개인들의 혈관과 고름을 쥐어 짜내고 있죠. 그 시간이 끝나고 나면 매집이 완료가 되면 언제나 그랬듯이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상승을 확신하는 사람만이 이 구역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많은 개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모든 분야가 그래요. 그게 주식 투자였건, 코인 투자였건, 사업이건, 또는 기업체에서 임원까지 올라건 사장까지 올라가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늘 승자 독식 구조였다는 거. 여러분들은 승자에 합류하시겠습니까? 또다시 패자로 물러나서 입만 지지배에 나불대는 개인으로 전략하겠습니까? 진짜 실력을 갖추겠습니까? 아니면 하수로 전략하겠습니까? 이 차트에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고 한 달도 안 되는 한 달 만에 박스권 돌파하고 5천원 부분까지 올라갔었죠. 다시 한번 박스권 구간, 한 1년 안 되는 구간 동안 다시 박스권을 거치고 이제 3번 라인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충분히 이 구간 동안에 패배자들은 늘 있어 왔다는 거. 개인들은 원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허나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합류하고 계십니다. 자, 비트코인을 봐볼까요? XRP만 이럴까요? 비트코인은 안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하죠. 1년, 2년,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횡보하고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다. 1년, 2년, 3년. 그리고 올라가는 건 한순간이었다. 늘 3년, 2년에는 3년, 2년에 3년. 올라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러면 이 2년에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포기자가 속출했을까요? 늘 올라올 때 들어와요. 그들은 변함없이 올라올 때, 폭등이 나올 때 들어옵니다. 왜? 눈으로 확인하니까. 눈으로 확인하니까 들어오죠.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아, 쟤 돈 많네. 아버지 뭐 하시노? 직업은 뭐시노? 집에 돈은 많노? 아, 저 여자 이쁘다. 본능적으로.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들어가니까. 왜? 투자에 대한 본질과 원리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자본주의를 교육시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송 때마다 저를 만나는 건 기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멤버십에서, 유튜브에서는 보여지는 게 한정적이에요. 허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많은 부분을 또한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왜? 저를 만났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많은 양의 XRP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많이 있으면 좋겠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시장에서 합류하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한 번 더. 매크로 이슈를 한번 봐볼까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건 쇼였어요. 처음부터 쇼야. 이미 둘 간의 합의는 되어 있어. 공식적으로 발표할 뿐이다. 시장을 흔드는 컨트롤로 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이미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뻥카였다. 이미 예정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자, 월가 셧다운 또한 쇼이다. 이것 또한 해결이 된다. 한 번 더. 연준은 2번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요. QT를 종료합니다. 12월 달에. 근데 파월은 기자회견에서 신중론이라고 발표를 했었죠.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 아니야. 그리고 시장을 또 한번 흔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보시면 2024년도에 무려 3회 금리를 인하합니다. 시장이 상승하는 그 와중에도 트럼프 관세로 무역전쟁으로 시장이 붕괴됐었지만 다시 한번 물량을 소화하고 상승하고 있죠. 이 과정 속에서 9월, 10월 금리 인하를 해주고 12월 달에 QT 중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부스팅을 하면서 버블로 가고 있는데 이게 팩트예요. 다시 한번 시장에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인데 V자로 반등 나오고 있죠. 이 와중에 금리 인하를 해주고 있어. 시장을 돌린다는 거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 역사 한 장에는 매크로 경제 환경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돈을 벌 수가 있어. 즉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짧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로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의 양적 완화, 2011년, 12년 유럽발 재정위기, 2014년 5월달 벤 버너키 쇼크가 있었죠. 2014년도 자넷 옐런 금리 올린다고 했지만 금리를 못 올렸어. 2015년도가 돼서야 드디어 한 번 올립니다. 많이 올린다는데 못 올렸어. 2016년 많이 올린다고 했는데
영국발 브렉시트, 유럽발 브렉시트로 결국 금리를 못 올리죠. 한 번밖에. 그리고 상하이 미락이 있습니다. 환율 전쟁으로. 2017년도가 되고 나서야 미국 경제가 받아주니까 3번, 4번을 올렸어요. 그리고 그 시장이 못 받쳐주니까 붕괴되었다. 2019년도에 금리 3번을 인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다시 한번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금리와 함께 쭉 로빈후드 운동으로 드디어 버블이 오게 되죠. 막대한 양의 거래량. 그런데 이 거래량을 능가했어. 압도적으로. 지금 이거는 이 V자 반등은 개인이 아니에요. 누가 지금 여기에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겠죠.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속속들이 합류하고 있지만 중심축은 기관이다. 이번 장세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러우 전쟁으로 2022년도 자이언트 스텝, 고금리, 초인플레이션으로 결국 시장이 붕괴가 되죠. 허나 실물 경제는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금리 동결 구간에 들어가게 됐죠. 시장은 상승을 했죠. 다 못 올라간다고 해서 상승을 했어. 2024년도에 금리 3번 인하, 2025년도에 금리 2번을 인하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 2008년도 이전에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 페드의 모습은 2008년도 이전과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한 장의 숲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허나 대한민국에는 이 숲을 볼 수 있는 사람 또한 손가락에 꼽고요. 본질을 볼 수 있는 사람 또한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리고 나무 또한 어떻게 나무를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또한 경제를 읽는 사람이 어떻게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제약, 바이오 하나하나 섹터를 다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조선업 애널리스트,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다 있는 겁니다. 헌데 저는 그걸 다 설명해드리고 있죠. 이게 실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찡얼찡얼 대도 좋으니까 따라오든가. 실력 안다는 애들은 찡얼찡얼 대더라도 늘 왜 그들이 찡얼찡얼 대냐. 급등 나올 때 들어오니까 못 견디는 거야. 수익률을. 올라갈 거가 들어왔다가. 아마 XRP도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도 섹터별 대장코인도 마찬가지일 거야. 폭발 나오면 또 들어옵니다. 본능적으로. 또 몰리겠지. 또 찡얼찡얼 대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시는 투자하지 말아라. 제 똑같은 말 뭐하러 들어와. 듣지 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시기는 올 수밖에 없다. QT 축소 또한 마찬가지예요. 2008년도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쭉 세 차례에 대한 금리 0.5% 제로금리와 함께 세 차례 양적 완화. 연준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죠. 즉 이만큼 늘어난 만큼 달러가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줄이죠 재산을. 다시 한번 재산을 늘렸다가 줄입니다. 그렇죠? 이 줄이는 걸 중단하겠다는 거야. 즉 통화량을 늘리겠다는 신호입니다. 통화량을 지금 왜 늘려? 시장이 버블인데. 즉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을 바치겠다는 이유이죠. 본질을 읽어야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이가 있는 겁니다. 허나 원인과 원리를 알아야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있다는 거. 비트코인 기관 주도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는 기관 시대예요. 비트마인이 2,954만 달러 이더리움을 추가로 매집합니다. 11월 1일이죠. 보면 8월 18일 날 115만 개. 얼마 안 됐어요. 9월 29일 날 64만 9천 개. 11월 2일 날 331만 개. 즉,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무려 보유 물량을 현 가격대 부근에서 3배 늘립니다. 비트마인이 주요 지배구조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겠죠. 얘네가 누구인지, 스트래티지에 또한 지배구조가 누구인지 안다면 XRP로 왜 지금 또 비중을 대폭 늘리고 있는지, 왜 그들은 기득권은 선취매를 하고 있을까요? 개인들과 똑같이 물려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한 번 더 알트코인 ETF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55개 암호화폐 ETF 신청은 대규모 기관에 러쉬가 탄력을 받고 있음을 신호한다. 충분히 그들은 신호를 줘. 그러나 개인만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오직 프라이스, 가격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할 때쯤 그들은 늘 끌어올려왔어요. 힘을 빼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도착한다는 거. 카나리 XRP 현물 ETF 11월 13일 상장될 수도 있다. 이미 시장에 155개 중에서 XRP가 20개, 소나나가 23개, 이더리움이 10개, 라이트코인이 4개, 도지 4개, 기타 155개. 1년 안에 200개 ETF가 쏟아집니다. 왜 쏟아낼까요?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 한국 증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탄력 있게 사상 최고가. 대한민국 증시가 오랜 시간 동안 절었어. 그 전 끝에 폭발이 나오는 거다. 마찬가지다. 횡보한 끝에 이 구간을 견딘 사람들만이 합류하는 겁니다. 근데 찔끔 올라가고 이때 올라올 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또 물리는 거야. 이 과정의 연속이다. 왜 그들은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과 XRP를 왜 지금 매집을 하고 미국 암호화폐 기업 헬프에서 XRP, 이더리움, 비트코인, USDC 담보대 서비스 출시를 예정하고 있을까요? 자본주의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통화 시스템이 바뀐다는 걸 인지하는 걸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은행의 순이자 마진인데 우리가 은행권이 세상을 지배해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은행에는 예대 마진이 있고요. 예대율도 있죠. 그리고 예대 마진도 있고 순이자 마진도 있습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급증하면 결국 은행의 님도 증가해요. 왜? 기업들한테 자금을 공급하니까. 금리를 내리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신용 창조, 즉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결국 은행들의 단기 순이익 또한 증가해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 공식이 장기 운용 총 분모의 운용 자산 분자의 예대 마진 마이너스 자금 조달 비용이에요. 예대 마진이 핵심인데 이게 제로 금리로 갔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바로 코인이 입혀지게 된다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통찰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에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거. 자본주의의 새 역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가 멤버십에서 확장된다는 거죠. 원리를 아는 자만이 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